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들을 좀 올려놨고, 그죠? 이 기사들이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지금 한국도 그죠?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보면은 네이버에도 나오고 다음에도 나오고 그죠? 요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 일단은 이쪽 읽어보면은 뭐 2032년, 2033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느 기사에는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뭐 기사들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비무환 있잖아, 그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하락을 준비해야 되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상승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무겁잖아요. 그죠? 무겁고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초전도체 관련한 뭐 이런 종목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맞물려 가지고 뭐 여기도 상승하고 저기도 상승하고 이러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한정되어 있을 때는 현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제 우리 유료 형님들에게 저녁 방송에서 좀 현금화를 좀 빨리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 현금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실이 났기 때문에 현금화를 못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 현금이 우리가 수익을 좀 냈기 때문에 그 현금을 확보를 해두게 되면은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하락장에 대한 준비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강등이 되느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강등되고 뭐 2%를 맞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뭐 강등을 한다면은 좀 미국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뭐 1997년도 IMF 같지는 않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루 이틀 지나고 좀 지나면은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금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씩이라도 좀 덜어내서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는 뭐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뭐 제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현금화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식은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C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A, B, C가 다 가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A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A만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도 뭡니까? 초전도체만 가잖아요. 지금 계속 확산해서 오늘도 이제 걔들만 갈지 그거는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스크를. 많은 투자 금액을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한국도 강등하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97년도 IMF를 맞을 때도 보면은 그 하루 전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IMF를 딱 맞았고 지금은 또 그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강등한다 강등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니까 안 할 수도 있겠네.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현실화돼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 그죠? 이 그는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의 자세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것을 딱 당하는 경우하고는 천냥지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현금을 좀 들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죠? 왜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그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이렇게 뭐 천년만년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금은 자꾸 그 순환을 돌리면서 빠른 쪽으로 1년에 아무리 못 나와도 급등주들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개별주도 그렇고, 그죠?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럼 이렇게 시장이 어떤 한번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있으면 태풍이 오잖아, 그죠? 태풍이 왜 옵니까? 그 바다 밑에 있는 이 태풍이 오지 않으면은 이 바다 밑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확 이렇게 갈아엎어 주면서 뒤집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듯이 시장에서도 너무 찬찬하게 요래 움직이면은 이 고인물이 많다 보면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뒤집어 가지고. 그래 해야만 또 뭡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가지고 있는 물이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거지 찬찬하게 이렇게 가는 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어때요? 강등 이후에 요렇게 지금 지표가 보면은 21선 위에서 오늘 또 살려놨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렇게 막 살리는 듯한데 요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톡톡톡 떨어지면은 그 뭐 CPI 물가지수 뭐 요 나오고 있는 앞두고 상승 어쩌고저쩌고 요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기사들이 잠깐만요. 요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기사들이 저는 글쎄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라는 것도 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저런 모습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무겁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무겁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은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왜? 지표가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럼 뭐, 금양이나, 뭐, 그죠? 포스코 홀딩스, 뭐, 에코프로, 뭐, 요런 정도가 될 거라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요런 것들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니까 어제 얘들이 많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한 2%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애들은 약간 추세가 꺾였죠. 그죠? 그러면 오늘 지금 보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아무래도 좀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이런 흐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분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강하게 분출해주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면, 그죠? 좀 무겁지 않게 이렇게 움직인다면 좀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서 기술적 반등에서 그래서 그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좀 약간 무겁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또 우리는 또 시장에 대한 또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의 이 지표들도 요런 패턴들이 잘 나오잖아. 그죠?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분봉에서도 잘 나오고 분봉에서도 좀 이런 형태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렇게 팍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느냐 이거죠. 시장이 하는 방향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트레이딩을 뭐 아무리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그 심리, 그죠?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것하고 혼자 사는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 온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절호의 찬스가 또 될 수가 있다고요. 뭐가 있을 때 말입니까? 현금이죠. 현금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은 뭐 과거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2020년도 IMF가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이때 보면은 제가 그
우리 그 유료 회원이었는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때 아마 자기 증산 금액이 하여튼 뭐 한 5억 정도가 됐나? 5억에서 좀 하여튼 자기 보유 종목 뭐 많고 이래가지고 뭐 한 3억인가 이래 됐는가 모르겠어요. 5억이 3억이 됐다 했나? 뭐 그래서 이래 돼 보니까 1억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 그죠? 저도 지금 우리 유료 회원님들 이제 종목 수익을 실현해 준 종목은 100개가 되지만은 그래도 몇 종목 많게는 뭐 한 뭐 대여섯 개, 적게는 서너 개, 어떤 분은 두 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개 수익을 내줬는데 좋다 이거죠. 최고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100개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5개 그거 정리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베팅을 할 줄 모를 때는 뭘 하라고 했어요, 제가? 도표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죠? 자기의 실력이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이런 어떤 보시면은 이 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 도표대로 하면은 전혀 문제 없거든요. 제가 딱 2종목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 회원은 딱 요걸 지키는 회원이 있어요. 1,000만원 계좌인데 딱 2종목하고 현금 가지고 그럼 문제가 없다고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강등이 돼가지고 뭡니까 폭탄을 맞아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가지고 있고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은 엄청난 건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 딱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뭡니까? 제가 분명히 2종목 이상은 하지 말아 하거든요. 하지 말고 현금을 요래하라고 했는데 막 쉐리 몰빵을 한다든지. 자 보세요, 우리 수익률도 제가 거짓말인가?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봅시다.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 제가 이제 정리를 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8월 달만 해도 지금 종목이 몇 개입니까?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10개. 지금 이거에도 15개지요. 예? 여기도 지금 몇 개입니까? 여기도 뭐 10개, 이 주말에도 뭐 한 15개, 15개 이러면 보세요. 60개, 거의 한 100개잖아. 100개에서 서너 개 이걸 정리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왜 그러면 제가 그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느냐? 돼요. 예, 가지고 있어도 돼. 근데 지금 돌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돌발.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가져가도 된다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는 도표대로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요. 없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한국 또 강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절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 2종목 가지고 있고 현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 좀 어떤 상황이 돌발해도 현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 근데 현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주식을 잘한다면서 왜 제 이 도표대로 안 하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 현금을 이 지금 도표대로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좀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오늘 이델리온에서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오셔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도 누구든 간에 제 방송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일단 지금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최소한 현금은 5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